북한이 올해 10번째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안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 북한은 평양 인근 순항비행장 일대에서 화성 17호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그러나 불과 수십 초 만에 평양 20km 상공에서 폭발해 잔해가 평양으로 떨어지는 대실패를 범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관심을 끌기 위해 도발을 자행하려다 되려 망신만 사게 된 꼴인데요.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의도된 도발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발사 배후로 중국의 사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신들이 계획했던 양안 전쟁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시선이 러시아와 중국에게 쏟아지자 시선을 돌리기 위해 북한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대화로 갈등을 풀자며 사람들을 현혹해 자신들은 평화를 존중하는 척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 무드는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뒤집어졌는데요. 유럽연합 주재 중국 사절단은 3월 17일 홈페이지에 23년 전 코소보 사건을 비난하며 나토는 국제법을 유린한다는 망언을 자행했습니다. 코소보 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7일 코소보 분쟁 당시 나토에 의해 유고슬라비아 주재 중국 대사관이 폭격을 당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중국은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치면서 한동안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냉각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사건을 빌어 러시아를 옹호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는 민간인들이 피난 중인 마리오폴 극장마저 무차별 폭격할 정도로 비인도적인 폭격으로 세계 지탄을 받으니까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과거의 코소보 분쟁으로 나토의 폭격 사례를 들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대지도 않는 러시아 감싸기인데요. 즉 그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 그 자체란 것이죠. 이에 분노한 국내 여론에서는 중국에 맞서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중국과 북한이 가진 미사일 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미사일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한국은 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순조롭게 구축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핵심 장비들 모두 국산 장비를 도입해 개발하고 있고 외국의 도움 없이 독자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개발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어떤 장비가 나오게 될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개발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국방부는 2월 23일 시험에 성공한 LSAM과 LAMD의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이런 신형 무기는 보안을 이유로 시험에 성공해도 보안성 검토가 끝나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 관례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시험에 성공한 지 불과 5일 만에 영상을 공개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국방부의 이런 결정을 두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개발 현황을 빠르게 공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감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불안해진 국내 여론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도 엄청난 양의 러시아군 로켓 공격이 감행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됐기 때문인데요.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 온갖 장비를 되는 대로 전부 투입해 방공망 파괴를 시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다련장 로켓, 포병을 이용한 무차별 폭격으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 중인데요. 하지만 러시아의 맹공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방공망은 살아있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는 S-300을 비롯한 요격 체계를 이용해 러시아의 항공기가 정상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없도록 방해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로 단거리 방공망의 중요성인데요. 러시아군의 공격을 분석해보면 이스칸데르와 같은 탄도미사일을 제외하면 우크라이나군에 실질적인 위협을 준 것은 바로 포병 전력입니다. 러시아군은 TOS-1 부라티노, BM-21, BM-27과 같은 다련장 무기를 투입해서 공격 중인데요. 이런 다련장 무기 체계는 넓은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 매우 위협적입니다. 다련장의 위력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에 천무가 있습니다. 흔히 천무를 설명할 때 축구장 3개 넓이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 러시아군의 다련장도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막대한 지역의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단거리 방공망을 강화하기 위해 전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과 북한이 가진 미사일 전력이 엄청나서 전부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장사정포를 이용한 협박을 자주 했습니다. 특히 서울 불바다라는 표현을 쓰며 서울을 직접 타격하겠다는 막말을 자주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점차 노선을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미사일과 방사포 전력을 강화하는 중국을 따라 방사포 전력을 점차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300mm 방사포를 시작으로 현재에는 KN-25로 불리는 최대 600mm급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방사포를 제작해서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는데요. 높아져가는 미사일과 방사포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수호하기 위해 새로운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해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아래에 있는 CRAM을 통해 북한과 중국의 방사포 전력을 방어할 계획인데요. CRAM은 카운터 로켓, 아틸러리, 앤드모타르의 약자입니다. 뜻을 직역하자면 로켓, 견인포나 자주포 같은 일반적인 포병, 보병이 운영하는 박격포까지 작지만 위력적인 모든 종류의 포격에 대응하는 무기라는 뜻입니다. 기관포, 대구경 대공포, 레이저, 미사일을 사용해 적의 포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무기 체계입니다. 대표적으로 해상에서는 시위지가 있고 지상에서는 아이엄돔이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아이엄돔은 실제 로켓을 요격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크게 유명해졌습니다. 아이엄돔은 팔레스타인의 무장 세력인 하마스의 가삼 로켓 공격으로부터 영토를 개발하기 위해 개발된 대공 미사일입니다. 약 70km의 유효 사거리를 가졌고 4에서 40km의 저고도에서 로켓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보여준 성능이 출중해 우리나라에서도 아이엄돔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대세가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아이엄돔을 도입하는 대신 국산 기술력을 통해 새로운 체계 개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LAMD입니다. 우리 군이 자체 개발로 전향하게 된 이유는 아이엄돔의 성능이 우리의 요구사항과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마스가 사용하는 가삼 로켓은 급조 무기인데다가 구경도 60mm에서 최대 170mm에 불과해 240mm 이상의 대규모 방사포를 상대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사용하기엔 그 성능이 너무 낮았던 것인데요. 그래서 비싸고 도입이 오래 걸리더라도 LAMD를 훨씬 고성능으로 개발해 우리 환경에 맞는 CRAM을 개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즉 LAMD는 한국형 아이언돔이라는 별명을 가졌지만 아이언돔을 훨씬 뛰어넘는 고성능의 미사일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은 CRAM 이외에도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다층 방공망의 확립을 추진 중인데요. 그 중에서도 고고도 방공을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LSAM입니다. LSAM은 고도가 40에서 100km에 달하는 긴 사정거리를 갖고 있는데요. 게다가 마하 8.8의 빠른 속도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고고도 미사일입니다. 아직까지 사드보다는 조금 부족한 성능이지만 동시에 개발을 추진 중인 LSAM-2가 개발되면 사드를 완전히 뛰어넘는 고성능의 방공무기 체계가 될 예정입니다. LSAM-2의 요격 고도는 최대 150km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사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방공망 구축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종말 단계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 체계도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MSAM 블록2, 일명 천궁2입니다. 천궁2는 한국형 패트리어트로 불리우는데요. 천궁2는 최대 상승고도 20km, 유효 사거리 50km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최대 속도 마하 5 이상의 고속 비행체를 미사일로 직접 요격하는 HTK 방식을 채용한 고성능 요격 무기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중고도 미사일 요격의 핵심으로 기능 중인데요. 최근에는 UAE에 4조 1천억 원어치가 수출되면서 성능과 수출까지 모두 잡은 명품 미사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부족함을 느낀 국방부가 더 대단한 체계를 만들고 있는데요. 바로 천궁3입니다. 현재까지 천궁3는 구체적으로 스펙이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천궁3가 LSAM의 최소 고도인 40km를 보충해 줄 것이라고 분석 중인데요. 천궁3는 천궁2가 커버할 수 없는 고도 20에서 40km의 영역을 메워준다면 대한민국의 방공망이 더 완벽해지는 다층 방공망의
최종형이 구축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마디로 고슴도치처럼 촘촘한 방어망을 세우는 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한국은 미래전장 환경에 대비한 무기도 개발 중인데요. 바로 드론과 무인기를 요격할 레이저 대공무기입니다. 레이저 대공무기도 엘센과 LAMD와 같은 2월 23일 성능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20kW의 출력으로 3km 이내의 드론과 무인기를 요격해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미사일 고도와 더불어 레이저 무기 체계도 점차 개량을 통해 출력과 파괴력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의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 추세를 볼 때 한국은 2023년에 실제 무기가 배치되면 미국의 목표치인 약 50에서 100kW와 큰 격차가 없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 장국은 다양한 방공무기 체계를 동시에 개발해 방공망을 여러 겹으로 겹쳐 튼튼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현대전은 미사일 전쟁으로 불릴 만큼 정밀 유도 무기와 로켓으로 개전 초기 적 핵심 거점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많이 파괴시키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버튼 하나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미사일과 로켓은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중국과 북한이라는 거만하고 침략 야욕을 숨기지 않는 나쁜 이웃을 상대로 한반도를 수해하는데요. 이번에 시험에 성공한 무기들과 새로 개발된 무기가 배치 완료되는 2030년이 되면 더 이상 중국과 북한은 한국에게 도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방공무기 개발이 완료되면 그동안 방공무기가 없어 주변국들이 우리 영토를 침범해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예전 모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즉 이제는 더욱 강력한 대공방공망으로 적성국들이 우리 영토를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